그러면 돼. 자, 우리 아까 나갔던 내용 포함해가지고 지금 나갈 부분 내가 지금 프린트를 뽑아왔거든. 자, 왜? 하나 없어?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가만 있어봐. 수민이. 자, 야, 우리 목표 8시 36분이니까 9시 늦어도 5분에서 10분 전에는 판구조론을 끝내는 걸로 할 겁니다.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라. 내 목소리가 더 빨라집니다. 이제 더 빨라집니다. 자, 빠르게 봅시다. 4교시 전에는 빨리 끝내보는 방향으로. 사실 내가 지금 뛰어와서 더운 거지? 에어컨이 지금 틀어져 있는 거지? 자, 그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로 지금 저기 1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그래서 직권의 변화. 자, 빠르게 합시다. 우리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힘을 내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직권이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 우리가 가끔 느낄 때도 있고 대부분 못 느낀다. 그지? 이거 직권의 변화 무슨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각 변동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지각 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이 특정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세계지도 펼쳐놓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해보면 띠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 변동대라고 불러. 변동대. 그래서 변동대가 크게 3가지가 있어. 자, 참고로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 그러면 지진 활동, 화산 활동, 이른바 조산 운동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지각 변동이라 하는 거거든. 그 지각 변동이 뭐가 됐든 간에 통틀어서 변동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뭐다? 지진대, 화산대, 조산대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 조산대는 잘 안 나오고 지진대하고 화산대만 나올 거야. 이게 한자여서 알 수 있는 대자라는 게 띠 대자야. 띠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 우리나라 앞쪽에 있는 큰 바다가 무슨 바다다?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거든. 자, 태평양을 기준으로 하자면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표시해보면 이게 점 찍은 게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들을 표시해봤대.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곳에 모여서 그래서 마치 모처럼 나타난데 이렇게 띠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띠 형태로.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곳들을 표시해보면 띠 형태로 나타나 지진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들을 표시해보면 띠 형태로 나타나 화산대. 조산 운동이 일어나는 곳들은 조산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반대 개념이 있어. 아까 현우가 준 교과서를 보니까 니네 이거 학교에서 이거 했더만. 변동대와는 약간 반대로 지각 변동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곳이 있어. 순상지라고 합니다. 순상지.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선생님 태평양이란 바다를 기준으로만 그렸다만 요 점 찍은 건 일단 지워볼게. 그래서 이렇게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를 기준으로 태평양이란 바다의 가장자리에서 주로 얘네들이 활발하게 나타난단 말이야. 대륙으로 치자면 대륙의 가장자리야. 그래서 니네 변동대는 큰 바다의 가장자리 내지는 대륙의 가장자리가 주로 변동대라고 생각한다면 순상지는 어디냐면 거의 대륙의 중앙 부분. 대륙의 중앙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라고 하는 큰 그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는 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었거든. 그런 데를 뭐라고 한다? 순상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지진대와 화산대가 존재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그렸지. 태평양을 따라서 가장자리 약간 고리 형태로 이렇게 지진대가 나타나거든.
근데 거기가 또 화산대이기도 해. 그래서 요 지진대와 화산대는 사실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른바 이런 지각 변동은 이른바 판의 경계라는 곳에서만 주로 일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대부분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일치하는데 그런 지진대하고 화산대 중에서도 이렇게 태평양 가장자리에 약간 고리 모양으로 나타난 이 지진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평양 환자가 고리 환자거든. 태평양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리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화산대 뭐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럼 얘가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거의 80%가량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화산대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 불의 고리라고도 불러요. 이제 그래서 변동대가 뭐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뭐 지진대가 됐건 화산대가 됐건 그런 지각 변동은 이른바 판의 경계라는 곳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판이라는 게 뭐고 판의 경계는 뭐가 있고 이제 요거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요거만 정리하면 나머지 뒷부분은 그냥 뭐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고 결국 그게 핵심, 그게 끝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판의 경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판의 경계. 그러려면 판이라는 게 일단 있어. 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나중에 가면 뭘 배우냐면 니네 아마 너희는 3학년 때 배우겠다. 학생은 3학년 때 배울 텐데 3학년 때 배우는 예전엔 2학년 때 배우는데 지금 3학년으로 간 거지.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들어는 봤을걸? 판구조론이라는 게 있어. 자, 판구조론이라는 거 뭐냐면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판들의 끊임없는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론을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해요. 판구조론. 그래서 일단 요 판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지권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다만 우리 지구의 표면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지? 근데 지각에서도 바다 밑에 있는 얇은 지각은 무슨 지각? 해양 지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 쪽에 있는 대륙에 있는 지각은 두꺼운 대륙 지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지각 밑으로는 뭐가 존재하지? 멘틀이라는 게 존재하죠. 지하 2,900km 지점까지를 멘틀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요 멘틀을 또 나눠야 돼요. 자, 지하 400km를 기준으로 말이야. 아래쪽은 하부 멘틀이라고 하고요. 그 위쪽은 상부 멘틀이라고 불러. 상부 멘틀이라고 불러. 그런데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은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것 때문에 하부하고 상부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야. 게다가 특히 이 상부 멘틀에서도 여기 지구 다시 쓸게. 자, 요 전체가 상부 멘틀인데 글씨가 좀 날아가도 이해해 주세요. 상부 멘틀인데 그 중에서 요 100km까지 요 100에서 400 사이 있지. 100에서 400 사이. 여기는 우리가 그 멘틀에서 배웠던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100km에서 400km 사이는 이러한 멘틀들이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어. 근데 하부 멘틀이 뜨거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 이른바 멘틀의 대류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인 100km에서 400km 사이를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연약권. 연약권. 그리고 그때 그 연약권의 윗부분이 있지. 여기 지각을 포함한 멘틀의 요 100km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암석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암석권이 다른 말로 뭐다? 판이 되는 거야. 판. 그래서 우리가 판이라 함은 결국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이라고 불러서 얘가 평균적인 두께가 몇 킬로라고? 100kg 정도 되는 거야. 100kg. 평균 두께가 100kg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니네 알겠지만 지각이 두 종류 아니야? 그러니까 판은 판인데 지각을 해양 지각을 갖고 있는 판이 있고 대륙 지각을 갖고 있는 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판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야. 이른바 대륙판이라고 하는 것과 해양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표로 그릴게. 자, 그래서 대륙판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륙 지각과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진 게 대륙판이 되겠고요.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진 게 해양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그림에 그려놨지만, 그래서 보면 자,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꺼운 거예요. 대륙 지각이 두꺼우니까. 반대로 해양판은 해양 지각을 포함하니까 되게 얇아요. 자, 그런데 니네 알다시피 대륙 지각은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강암하고 현무암하고 비교하면 현무암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자, 밀도라고 해야지. 밀도가 얘가 오히려 작아. 왜? 화강암이어서. 화강암을 포함한, 여기다 쓸까? 이렇게 화강암이라고? 얘는 화강암이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이야. 그래서 얘는 오히려 밀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이 두 종류로 나뉜다. 대륙판하고 해양. 근데 이제 보통 너희가 문제 풀 땐 지도가 나올 거 아니야? 어떤 판이 하나 나왔는데 커다란 대륙을 품고 있으면 그 대륙이 있는 부분은 대륙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다가 있는 쪽은 해양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판이 수직으로 본 단면은 이게 판인데 중요한 건 10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이 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릴게. 야, 요걸 그냥 판이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 여기 어떤 판이 하나가 있어. 원래 이렇게 하나의 판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 보면 판 아래쪽에서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렇게, 자, 대류는 뜨거워진 놈은 올라가고 식은 놈은 하강할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마리조아 대류인 거지 암석이 움직이는 거잖아. 잘 봐. 옆으로 잡아당기는 셈인 거잖아. 이 부분은.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옆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게 되겠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힘을 받으면 조금씩 금이 가는 거야. 이렇게 쪼개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봐봐. 이 부분 보면 어떻게 돼? 대류가 이렇게 지금 하강하는 곳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계속 미는 힘을 받게 되는 셈이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책상이 하나 있다고 쳐봐. 양쪽에다가 넓은 판때기 하나 대고 기계로 우리가 계속 밀어봐봐. 나중에 가면 이 책상 어떻게 되겠어? 반으로 쪼개지겠지? 당겨도 쪼개질 거고 밀어도 쪼개질 거야. 그럼 여기도 쪼개졌어.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판이 처음에는 하나였다 하더라도 밑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 때문에 나중에 가면 결국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따져봤더니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이 있다. 그래서 판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판 중에 가장 큰 판이 아까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있는 태평양 판입니다.
그럼 이때 봐라. 조각이 났어요. 조각이 났는데 멈춰있지 않겠지? 얘도 암석이고 얘도 암석이면 이제 조각 난 다음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판들이 어떻게 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자꾸 어떻게 되겠어? 벌어지려고 하겠지? 반대로 여기는 자꾸 안 그래도 균열이 돼 있긴 하지만 붙어 있잖아. 꽝꽝 부딪히려고 하겠지? 이렇게 조각조각 난 판들이 멀어지든지 가까워지든지 판과 판이 이렇게 맞닿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판의 경계라고 부르는 거야. 판의 경계. 그럼 이제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잔소리 안 하고 바로바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야.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데,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벌어지잖아? 벌어지면은 그냥 비어있지 않는단 말이야. 이 지하에서 뭔가 올라와요. 뜨거운 게 올라와서 벌어지면 채워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딪혔어. 부딪혔는데 만약에 하나는 해양판이고 하나는 대륙판이면 어떻게 되겠어? 무거운 놈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암석끼리 결국 부딪히면서 여기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날 거고 여기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판의 경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조그맣게 써놓고 하나씩 하자면 첫 번째는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보존형 경계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발산이 뭐야, 발산? 수학에서 보통 그거 뭐 극한 같은 거 할 때 나오지 않냐, 그지? 발산 퍼진다는 거지, 멀어진다는 뜻이고, 수렴은 영에 수렴한다 뭐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럼 첫 번째로, 자, 발산형 경계인데, 자, 아무리 걸려도 설명할 건 설명할 거야. 그럼 봐라. 여기 만약에 두 개의 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 그지? 왜 멀어지느냐? 그 판 밑에선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랬잖아. 얘네 둘이 서로 틈이 벌어지려면 밑에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뭐 해야 돼?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뭐 하는 곳이다? 상승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잘 봐봐. 이제부터 그리는 그림이 되게 중요해. 너희도 그려놔야 돼. 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 자, 얘네가 멀어진 겁니다. 이렇게 멀어졌어, 서로. 멀어졌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비어있지 않아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상승하는 멘틀 대류를 따라서 뜨거운 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메꿔져요. 그 즉시 메꿔지는 거야.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그 용암이 굳으면 새로운 암석, 새로운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면서 이른바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그림이 남았어요. 잘 봐.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계속 벌어져. 그래서 얘가 여기 갔어. 이렇게 갔어. 그러면 아까 만들어진 분홍색 또 따라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벌어지면 어떻게 돼? 또 뭔가 계속 새로운 게 올라와서 만들어져. 이렇게. 그럼 이제 좀 이따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럼 요 가운데를 이제 해령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잘 봐.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어떻게 돼? 대칭적으로 멀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판이 만들어지고 지각이 만들어진 거잖아. 자, 지금 봐봐. 하양이, 분홍이, 형광이. 얘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애야? 하양이지? 형광이는 방금 전에 만들어진 애지? 그래서 니네 나중에 가면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그 해양판 또는 해양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거든. 나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집니다. 대칭적으로 많아지게 돼요. 해양 지각의 나이가 요 가운데 해령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부터 해령이라고 부르거든. 멀리 갈수록 어떻게 된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대칭적으로. 나이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사실 그래봐야 1년에 몇 센치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그 바다 밑바닥에 뭔가가 쌓이거든. 이게 바닷속이라면, 얘기야, 바닷속이라면. 좀 이따 나올 거야. 그러면은, 요게 이제 나이라면, 거기에 쌓여있는 퇴적물도 비슷합니다. 퇴적물. 여기는 퇴적물이 얼마 안 쌓여있는데, 멀리 갈수록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퇴적물에, 요거를 그냥, 세로축을 상대값이라고 합시다. 그냥 물리량? 뭐, 하여튼, 세로축 일로 갈수록 증가하는 값인 거야, 증가. 그래서 여기 증가라고 합시다, 일로. 나이 증가하고요. 퇴적물도 점점점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자, 이것도 좀 대칭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이건 뭐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덧붙일 건데. 그럼 봐봐. 그럼 어쨌든 멘틀 대로가 상승하는 경계이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판의 종류가 두 개잖아. 그럼 어떤 판하고 어떤 판이 서로 멀어지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거야. 잘 봐. 옆에서 보면 여기 해양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자, 요렇게 해갖고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볼게. 여기가 지금 요렇게 해양판인 거야, 두 개가.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그 갈라진 틈을 따라서 뭐가 올라온다고? 마그마가 올라온다고. 뿅, 뿅, 뿅. 화산 활동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바닷속에서. 그럼 바닷속에 요 갈라진 틈을 따라서 화산들이 쭉 생기지. 일종의 바닷속에 산맥이 하나 생겨요. 요 놈을 바로 뭐라 부르는 거야? 해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잘 봐. 그러면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가, 이제 요게 중요하거든. 자, 방금 얘기했지. 갈라진 틈 사이로 뭐가 올라온다고? 마그마 같은 게 올라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옆에서 보면. 그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지?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땐 무조건 1+1입니다. 지진이 따라오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지진도 종류가 있어. 잘 봐야 돼. 땅 속에서 우리 지진이 일어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거든. 그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대략 땅 속에서 100km 이내에서 일어난 지진은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고요. 뭐 100에서 한 300 사이에 300km 사이에서 일어난 지진은 중발 지진이라고 부르고,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은 천발 지진이라고,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 그 지진이 발생한 깊이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잘 들어.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무조건 지진이 따라온다고 그랬잖아. 무조건 천발 지진이 따라오는 겁니다. 화산 활동이 땅을 뚫고 화산이 분출할 때 땅이 흔들릴 거 아니야? 천발 지진이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만들어진 지형은 뭐가 있다고요? 해령이 있다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해령이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 있겠지? 거기다가 지명을 붙여놨겠지? 몇 개 정도는 꼭 외우셔야 돼요. 가장 유명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대서양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밑으로 해령이 저기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이어져 있거든.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가끔 나오는데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게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 빈도로 따지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얘도 종종 나오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판들이 멀어지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인 게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봐. 두 번째로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사실 발견을 한 겁니다. 대륙판과 대륙판도 멀어지는데, 자, 얘는 그림을 그리자면 아까 선생님이 판 설명할 때 나왔듯이 원래는 하나의 판인 거야. 하나의 판이었어, 이렇게. 그 밑에서 근데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계속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다 보니까 점점 쪼개지면서 얘네가 이렇게
점점 쪼개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밑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서 얘네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왜 엿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보면 가운데 부분이 점점 얇아지다 결국에 끊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대륙이 둘로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마치 산맥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지고. 근데 이건 이제 바닷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열곡대라고 불러.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대륙이 두 개가 쪼개져서 완전히 갈라지면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와요. 바다가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열곡대는 바다 밑에 있는 해저산맥으로 바뀌겠지? 해령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육지기 때문에 열곡대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열곡대에서도 동일하게 뭐가 일어나?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지진은 천발 지진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이 뭐라고요? 열곡대라고. 열곡대. 그래서 대표적인 열곡대는 무조건 시험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와. 니네 선생님이 거기 나눠준 프린트나 우리 자이스토리 보면 그림이 있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니네 아프리카 대륙 있지? 봐. 니네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지 않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요쪽이 약간 튀어나 여기가 이제 저기에 있어. 나라로 따지면 소말리아, 뭐 에티오피아 있는 이쪽이고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야.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태야. 그럼 나중에 여기가 완전히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일로 들어가면서 여기 바다가 돼버리고 얘는 섬이 돼버리는 거, 섬.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그 지도상에서 위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 대륙판과 대륙판이 쪼개지면서 멀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알겠니? 발산형은 이게 끝. 그래서 특히 요 해령 같은 경우에 바닷속에 있는 경우에 요 해령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뭐가 많아? 이거 꼭 기억해. 되게 자주 나와.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가 B 지점이고 여기가 C 지점이래. 누가 해양지각에 나이가 더 많으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어디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C가 나이가 더 많아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되고요. 천상 오늘 4교시까지 써야 되겠네. 어쨌든 오늘 끝내면 우리 다음 주에는 문제풀이 좀 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그 내가 아까 수업 시간 직전에 링크를 하나 올려놨거든, 유튜브. 그 우리 민트색 교재 있지? 거기서 중력 파트 쪽 124문제를 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6시간입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숙제하다가 필요한 문제들만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4개로 나눠놨어. 그래서 그 합치면 6시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필요한 문제들만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수업 시간에 다 못 풀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만들었고요. 내가 다음 주 중에는 뒤에 운동량 파트 만들 건데 운동량 파트도 한 130문제 가까이 되더라고. 그래서 걔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만들어서 올릴게.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민트색 교재 가져오시면 거기서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것들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오늘 다 끝나면 선생님 여기 지구과학 파트도 모의고사 문제 내가 모의고사 문제들만 모아서 또 나눠줄 거거든. 그럼 그것도 같이 좀 풀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특히 내가 장담하건대 이 지구과학 파트는 모의고사 문제를 안 풀면 시험을 못 봅니다.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2학년 혹은 3학년 문제들이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내가 반드시 준비해서 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수렴형 경계라는 게 나와.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였고 수렴형 경계는 수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거야. 다만 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어떤 판끼리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일단 수렴형 경계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판과 판이 있으면 얘네들은 멘틀 대류가 이렇게 하강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서로 계속 가까워지면서 꽝꽝꽝꽝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발산형 경계와 달리 얘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경계다. 그때 만약에 요 두 개 판 중에 하나가 무거운 애가 있으면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지하로 사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발산형 경계는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었다면 얘는 판이 소멸되는 경계입니다. 요런 특징이 있어. 판이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얘 또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만약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거야. 자, 얘네 둘이 서로 가까워져서 만나. 아까 누가 더 무겁다 그랬지? 해양판이 무겁다 그랬지? 무거운 놈이 밑에 있어야 당연히 안정하겠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수렴형은 수렴형인데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섭입형 경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 그림 하나만 그리고 쉽시다. 자, 봐. 너네 그 프린트나 책에 있는 그림 참고해야 돼. 내가 그림을 이렇게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자,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지금 여기가 이거 바다야, 바다. 여기가 바다고요. 바다 수면인 거고, 이 바다 밑에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을 선생님이 그린 거야.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바다인데 요쪽 있지, 요쪽. 내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게. 요거. 여기가 대륙이거든. 대륙인데, 요 노란색 부분도 대륙인데 지금 바다에 일부 잠겨 있는 것 뿐이야. 그지? 혜준아, 거기서 요거만 하고 쉽게. 그러면 그때 여기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서 서로, 잘 봐라. 판이라는 건 지각의 멘틀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요 부분은 해양 지각과 멘틀이 만나는 경계에 해당이 되거든. 자, 요 경계 부분.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섭입대라고 불러. 섭입대. 알겠니? 섭입대. 그럼 봐라. 암석끼리 어쨌든 부딪히는 거거든. 꽝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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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거든. 암석끼리 계속 부딪히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 얕은 지진도 일어나, 중간 지진도 일어나, 깊은 지진 다 일어나지? 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 일단 지진이 일어난다면 꼭 화산 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진 혼자 일어날 수 있거든.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섭입형 경계에선 어디로 갈수록,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석끼리 계속 꽝꽝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중간이 녹아서 소위 말하는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럼 그 마그마가 땅을 뚫고 빵 터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다? 바다 위에 화산 폭발에 의해서 섬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 즉 화산 활동도 일어난다는 거야. 그지?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만들어진 지형은 봐라. 화산 활동에 의해서 섬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 개가 꼭 줄 서 있는 것처럼 생겨나게 되거든.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열도라고 불러. 그 다음에 그 열도 앞에 보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수심이 되게 깊은 거. 항상
열도 앞에는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이 있다 생각해도 되거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해구라고 하는 거야. 해구. 그래서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그지? 해구가 만들어져. 맞아? 내가 지금 그림을 거꾸로 그려서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이때 그림을 거꾸로 그렸네. 얘를 이쪽으로 그려줘서 니네가 이해하기 편한데, 아무튼 그림은 좀 잠깐 좌우가 바뀌긴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열도가 바로 우리나라 앞에 있는 일본 열도입니다. 일본 열도. 일본 섬들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일본이란 나라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가 동해바다라면은 이쪽에 우리나라, 이제 지금 그림이 좌우가 반전돼서 그런데, 육지 쪽에 우리나라가 있고 동해바다 건너편에 일본 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 딱 요 케이스인 거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그림을 거꾸로 그렸어. 미안해. 근데 지금 시간상 그냥 할게. 그럼 그 일본 열도 앞에 일본 해구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 해구라는 곳이 있어. 그 다음에 기왕에 이렇게 그린 김에, 그럼 요것도 얘기해 볼게. 섬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 섬이 안 생기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바다 밑바닥에 퇴적물이 쌓여 있잖아. 그럼 걔가 계속 밀지. 그러면 걔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솟아올라서 높다란 뭐가 만들어져. 여기 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휘어올라서 만들어진 산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습곡산맥이라 그래. 이런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뭐냐면 얘는 딱 요 그림이 맞거든. 남아메리카 대륙 밑으로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대륙 가장자리에 이른바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존재하거든. 그게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맥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습곡산맥이 생기기도 하고 열도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그 앞에는 무조건 해구가. 그래서 실제로 칠레라는 나라가 여기 안데스 산맥 근처에 있잖아. 그 앞에 페루 칠레 해구라는 해구가 존재해요. 페루 칠레 해구도 있다. 페루 칠레 해구. 근데 이제 보통은 일본 열도랑 일본 해구가 주로 나오긴 합니다. 이제 자 빨리 그 많이는 못 쉴 테니까 13분이니까 20분에 다시 쉬도록 합시다. 20분에 알겠지? 20분에.